내려가기만 하는 슈레딩거 주가 때문에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 슈레딩거 주식에 물려서 손절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각종 매체나 유튜브에서 슈레딩거를 제2의 테슬라, 바이오 제약업계 테슬라라고 소개했고,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회사라는 사실까지 퍼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핫해졌죠. 때마침 이 기간에 주가도 날아가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이건 진짜다 하면서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국내 투자자들 해외 주식 투자 탑10 리스트에도 당당히 슈레딩거는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폭풍 상승했던 원조 테슬라와는 다르게 전체 주식 물량의 10% 수준인 대량의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빌 게이츠마저 지분 일부를 매도하는 등 제2의 테슬라였던 슈레딩거 주가는 이로 인해 쭉쭉 내려가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테슬라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슈레딩거의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봤으니 슈레딩거 손절이나 물타기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계속 가지고 갈지 매도할지 판단하려면 매수했을 당시의 투자 인사이트와 기준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매도를 하고 괜찮다 싶으면 추매를 하거나 홀딩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왜 슈레딩거 주식 매수 버튼으로 내 손가락이 움직였는지 생각해볼까요? 투자자 개개인의 숫자만큼이나 투자 인사이트는 다양하지만 제 주변이나 주식 투자 커뮤니티 반응을 통해서 슈레딩거 투자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약 바이오 업계 종사자분들이 슈레딩거를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한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미래가치 평가는 저보다 업계 종사자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럼 다시 슈레딩거 투자 포인트로 돌아와서 크게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제2의 테슬라라는 말을 듣고 묻지마 매수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좋다고 들어서 찾아보니 비즈니스 모델이 혁신적이라 생각해서 매수한 경우입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약 개발 기간을 확 줄여주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슈레딩거가 자체 신약 개발이나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부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한 것이죠. 거기다가 빌 게이츠 한 스푼까지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시다 보니 아마 대부분 두 번째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슈레딩거를 매수하셨을 테지만 지금 주가가 생각보다 너무 내려가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의 경우 죄송하지만 그냥 손절하시거나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증권사 어플 지우고 10년 후에 열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테슬라라는 별명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2배, 3배 오를 것이란 기대감으로 들어오신 건 아닌가요? 근데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졌다면 이 전략은 실패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기도매매법 뿐입니다. 언젠간 테슬라처럼 쭉쭉 오를 수도 있으니 기다리시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한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인사이트로 가져간 두 번째 케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슈레딩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잘 성장하는지와 이를 통한 신약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겠죠. 우선 많은 분들이 언급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슈레딩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슈레딩거 소프트웨어 매출은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는 2,09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간 매출이 1,448만 달러였으니 무려 44%나 성장한 것이죠.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이 12% 감소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슈레딩거가 컨콜에서 밝힌 것처럼 당분간은 코로나로 인한 고객사의 예산 감축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도 꾸준히 상승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분기마다 매출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은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평균 80% 이상으로 향후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돈 벌어들이는 효율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매출이 나름 성장했다는 것은 알았으니 그럼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커갈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그러려면 또 두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용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통해 슈레딩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말이죠. 우선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용 고객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슈레딩거 플랫폼에 고객사가 얼마나 더 늘었는지 정확하게 발표한 숫자는 없었습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0년 6월 슈레딩거가 발표한 자료이고 느낌상 연간 실적 발표 때마다 정확한 이용 고객 수를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이라 이번에는 정확하게 얼만큼 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레딩거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매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빅데이터를 슈레딩거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슈레딩거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 포인트가 빅데이터의 활용성이었을 겁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슈레딩거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용할수록 황금 비율 같은 신약 핵심 레시피들이 슈레딩거로 모인다는 논리인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슈레딩거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매출은 온프리마이즈와 호스티드입니다. 호스티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슈레딩거 자체 서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고, 온프리마이즈는 슈레딩거의 소프트웨어만 이용할 뿐 각종 데이터는 공유가 안 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객사의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즉 슈레딩거가 신약 개발 분야에서까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호스티드 소프트웨어 매출이 더 커져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온프리마이즈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의 53%가 넘습니다. 매출 규모도 호스티드의 약 5배 수준인데 전년 대비 성장률도 29%로 호스티드 성장률보다도 좋습니다. 숫자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슈레딩거가 제약업계를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는 구축되지 않은 셈이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 호스티드 소프트웨어 매출은 18년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슈레딩거가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강력한 해자를 갖추기 위해서는 호스티드 소프트웨어 매출 규모가 꾸준히 상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레딩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호스티드 소프트웨어 매출 추이를 꾸준히 살펴보고 매수, 매도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살펴봐야 할 요소는 신약 개발 부분입니다. 지금 슈레딩거를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엄청 핫한 종목이다 보니 나름 공부해본 결과 슈레딩거 주가 상승 포텐은 신약 개발 비즈니스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신약 개발 협업을 할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슈레딩거는 신약 개발 라이선스비를 받거나 자체 신약을 개발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슈레딩거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그렇듯이 슈레딩거도 신약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개발 사업은 2분기 매출 219만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마이너스 51.6%를 찍었고 매출 원가도 어마무시한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슈레딩거는 이미 2건의 FDA 승인이 난 상황이고 다양한 업체와 콜라보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포텐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 성공은 워낙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니터링 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결론입니다. 슈레딩거의 비즈니스 모델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셨지만 지지부진한 주가로 손절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3가지 포인트만이라도 살펴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3가지 외에도 분명 더 디테일한 투자 포인트들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100%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 이 정도의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 하락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이 명확하다면 나중에는 주가 하락이 반가워지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겠죠. 더 저렴한 가격의 주식수를 더 늘릴 수 있을 테니까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상하한가가 없다 보니 잘못 걸리면 주가가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건 1도 아니죠. 이번 9월 3일만 해도 애플 같은 초대형주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8%를 찍기도 하니까요. 이런 상황일수록 투자자들은 명확한 자기만의 투자 인사이트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인사이트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졌다면 기분 좋게 추매하면 되죠. 이번에도 수익이 줄어서 기분은 좀 안 좋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한 투자 인사이트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그 종목을 매도할 시점이겠죠.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마다 명확한 투자 인사이트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있다면 성투를 기원하겠고 아직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슈레딩거부터 한번 세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